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32강을 시작합니다. 32강 첫 번째 한자는 조개패입니다. 조개패는 지난번 20강에서 나왔는데 글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물속에서 줄무늬 조개가 조개의 발을 내밀고 있는 모양을 본땄다고 그랬습니다. 줄무늬의 조개가 조갯발을 내민 조개패, 줄무늬의 조개가 조갯발을 내민 조개패. 네, 조개패가 쓰인 활용어에는 패총이라고 해서 조개패에 무덤총을 해서 원신들이 까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가 무덤처럼 쌓여있는 그 무더기를 패총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책 첫 시간에 많이 등장하는 낱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다시경 고칠갱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 수가 없었지만 일정 시간마다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죠. 2시간마다 종을 쳤습니다. 그럼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번의 종을 쳤겠죠. 그래서 시간을 다시 고쳤다. 다시경 고칠갱입니다.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위에 종을 매달아서 매일 하루에 12번 종을 쳐서 시간을 다시 고쳤다는 다시경 고칠갱. 위에 종을 매달아 매일 12번 종을 쳐서 시간을 다시 고쳤다는 다시경 고칠갱입니다. 자, 이것이 쓰인 활용어에는 변경하면 변할 변자에 다시경을 써서 바꾸고 고친다는 뜻이 변경이란 말이겠죠. 갱신은 다시갱 새신해서 다시 새로워졌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1년 기한으로 맺었는데 다시 고치면 계약을 갱신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편할 편, 똥오줌 변입니다. 자, 이 얘기는 몸속에 찌꺼기가 차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특히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그 대소변이, 그래서 대소변을 비우면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글자 구조는 사람인이 있고 앞서 배웠던 다시경 고칠경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불편함을 다시 고친다는 편할 편, 똥오줌 변. 사람의 불편함을 다시 고치면 편할 편, 똥오줌 변. 우리가 편의점 할 때 편이라고 하는 말은 편할 편에 마땅의를 써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마땅하다. 그러한 상점을 편의점이라고 하죠. 변기하면 똥오줌 변을 쓰고 그릇기를 써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릇을 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평할 평입니다. 평평할 평은 그 연못이나 호숫가에 떠있는 개구리밥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개구리밥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으면 물속에서 많은 잔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진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밥은 물에 수평으로 물 위에 딱 떠 있는 거죠. 그 수면의 평등함을 얘기하는 것이 평평할 평입니다. 물 아래 잔뿌리가 많이 난 개구리밥을 뜻하는 평평할 평. 물 아래 잔뿌리가 많은 개구리밥을 뜻하는 평평할 평. 평평할 평이 들어간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자, 태평성대, 클 때자, 평평할 평자, 성인성자, 대대자입니다. 자, 이 말은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한 세상을 태평성대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글자는 여름화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을 떠올려 보세요. 날씨가 푹푹 찌는 듯한 날씨.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내는, 여자들은 우산을 쓰겠죠. 양산을 쓰겠지만 남자들은 모자를 써야 되는 거죠. 밀짚 모자를 쓴다든지 사카를 쓴다든지. 그리고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온몸에 땀이 나니까. 그래서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걸어야 한다는 계절을 뜻하는 여름화입니다. 자,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빨간색이 앞서 배웠던 글자 머리혈이죠. 우리가 머리수와 머리혈을 앞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머리혈에 천천히 걷는다는 천천히 걸을 쇠. 천천히 걸을 쇠나 디저올치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걷는다는 표현이에요. 자, 머리에 삿갓을 쓰고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걸어야 하는 여름화. 머리에 밀짚 모자 삿갓을 쓰고 천천히 걸어야 하는 여름화. 자, 활용어에는 하지하면 여름화에 이를지를 써서 여름이 되었다. 6월 21일이나 6월 22일쯤 돼요. 특히 우리가 사는 북반구 지역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한 14시간쯤 돼요. 밤은 한 10시간쯤 되죠. 자, 이런 것을 하지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배울 학입니다.
자,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양손을 뜻하는 글자. 손에 대해서는 글자 앞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가르침을 들고 있다. 가르침을 들고 있다는 말은 요즘은 책이지만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죽간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들고, 또 요것은 우리가 집면을 뜻하는 글자지만 위에 다른 글자가 있으니까 점이 없어졌어요. 지붕 덮개를 뜻하는 덮을 맥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교실 지붕이 있고, 그 다음 이 자녀를 뜻하는 아들 자가 있죠. 자,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양손에 가르침을 들고 교실 지붕 아래에서 자녀들이 글자를 배우고 학문을 배운다는 배울학입니다. 양손에 가르침을 들고 교실 지붕 아래에서 자녀들이 학문을 배우는 배울학. 배울학이 쓰인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울학, 서로상 긴장. 여기서 긴장은 길다라는 뜻보다도 좋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은 자신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뜻이 교학상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달을 각은 윗부분은 배울학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볼견이 붙어 있죠. 양손에 가르침을 들고 교실 지붕에서 공부를 하니 글자가 보인다? 글자를 깨우친다는 뜻이겠죠. 또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깨달을 각. 양손에 가르침을 들고 교실 지붕에서 글자를 깨우치니 글자가 보인다는 깨달을 각. 자, 시각. 시각하면 볼시의 깨달을 각에서 우리가 빛의 자극을 받아서 눈으로 느끼는 것이 시각입니다. 미각하면 만미의 깨달을 각에서 맛을 느끼는 감각이 미각이겠죠. 다음은 가죽위입니다. 근데 이 가죽을 다룸 가죽이라고 부르는데 다룸 가죽은 잘 손질된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글자 이야기는 성을 지키는데 24시간 밤낮으로 군사들이 성을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그것은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발자국 두 개의 모양이 둥근 성 아래 위로 써져 있는 글자입니다. 위 발자국이냐, 방향은 이쪽이고 아래 발자국은 이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다 빙빙 돌면서 이 성을 지킨다는 글자이죠. 자, 그래서 가죽인데 이 성이 아주 추운 변방 지역에 있었으므로 가죽 옷을 입고 병사들이 창을 들고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룸 가죽 위의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둥근 성을 발이 돌아가면서 지킨다는 글자입니다. 위의 발 모양 둥근 성, 아래의 발 모양 다룸 가죽 위. 위의 발 모양 둥근 성, 아래의 발 모양 다룸 가죽 위. 가죽 지킨다, 감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활용어는 위편 3절. 가죽의 뜻으로 쓰인 위입니다. 위편 3절이란 말은 종이가 없던 옛날에 대나무를 엮어서 가죽끈으로 묶어놓고 거기에 글자를 써서 책을 만들었는데 공자가 이런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그 책을 엮어놓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에서 쓰인 말로써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었다는 뜻으로 쓰이는 위편 3절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나라한입니다. 나라한을 배우기 전에 잠시 글자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다룸 가죽이가 있고 그 앞에 사람인이 있으면 사람이 성을 지키는 일은 가죽 옷을 입고 성을 지키는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라 해서 클 위, 위대할 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라한을 보겠습니다. 아침 조할 때도 이 글자가 나왔는데 나뭇가지에 해가 뜬다. 나뭇가지에 해가 뜬다는 말은 중국에서 봤을 때 동쪽이 이쪽인데 동쪽에서 해 뜨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이게 나뭇가지에서 해가 뜨는 동쪽의 나라임을 뜻하고, 자, 이 글자는 가죽이지만 클 위가 결합됐다고 봐야 됩니다. 나뭇가지에 해가 뜨고 클 위를 써서 위대한 우리나라를 뜻하는 나라한. 나뭇가지에 해가 뜨고 위대한 우리나라를 뜻하는 나라한. 한미하면 나라한의 아름다울 미를 써서 한국과 미국을 아울러 한미라고 합니다. 다음 한복이란 말도 있습니다. 나라한의 옷복을 쓰면 우리나라 고유의 옷을 한복이라고 하죠. 다음은
가죽혁입니다. 가죽혁은 동물의 몸에서 완전히 껍데기를 벗겨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가죽을 벗겨냈다는 뜻인데, 일단 소 머리를 벗겨냈겠죠? 그리고 넓은 몸통이 있어요. 그래서 몸통을 좌우로 쫙쫙 벌렸고 아래 위로 늘렸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머리를 벗기고 몸통을 벌리고 늘린 가죽혁. 소머리를 벗기고 몸통을 벌리고 늘린 가죽혁. 개혁하면 고칠 개자에 가죽혁을 써서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말이 개혁이란 말입니다. 다음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혁의 목숨명에서 현재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라든지 사회의 제도라든지 경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를 한꺼번에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진흙근입니다. 진흙근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파란색 부분이 가죽혁입니다. 가죽혁. 그리고 아랫부분이 흙토입니다. 그럼 가죽흙인데 가죽흙이란 어떤 흙일까요? 흙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질기고 쫀득쫀득하죠. 자, 그래서 흙이 차지고 질기다. 마치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점토 촬영으로 하는 듯한 그런 흙을 진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란 진흙근입니다. 줄여서 진흙근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가죽처럼 질기고 차진 흙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죽처럼 질기고 차진 흙은 진흙근. 가죽처럼 질기고 차진 흙은 진흙근. 자, 이 글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쓰는데 다음은 한나라 한입니다. 자, 한나라 한에 진흙근이 쓰였습니다. 근데 아래 모습이 약간 다르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라 한의 글자 옆에는 진흙근을 이렇게 썼는데 이 글자나 진흙근을 쓸 때 이렇게 쓴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거의 혼용해서 쓰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나라 한에 쓰인 물수는 양쯔강입니다. 양쯔강물입니다. 양쯔강물이 있고 또 양쯔강물 하류에 하류가 되면 물이 많이 공급되는 땅이니까 그 진흙이 많은 땅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로 강 하류에 큰 나라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한강 하류에 큰 도시 서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농사 짓기에 좋고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생활 용수를 얻기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강 하류에 생기는 겁니다. 삼각주도 발달하고. 자, 그래서 양쯔강물이 흐르는 진흙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한나라 한, 한수한입니다. 양쯔강물이 흐르는 진흙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한나라 한, 한수한입니다. 자, 이 사자성어는 아니고 세 글자로 된 낱말인데 문외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문자, 바깥외자, 나라 한자인데 여기서는 한나라 한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문외한이란 말은 어떤 일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문외한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야. 그 사람 그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32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쏙쏙 정리하여 봅시다. 줄무늬 조개의 조개발이 나온 조개패, 조개패, 조개패. 위에 종을 매달아 매일 12번 종을 쳐서 시간을 다시 고치는 다시경 고칠갱, 다시경 고칠갱. 편할편 똥오줌변. 사람의 불편함을 다시 고치면 몸이 편해지는 편할편 똥오줌변. 편할편 똥오줌변. 평평할 평은 물 위에 떠있는, 평평하게 떠있는 개구리밥입니다. 물 아래 잔뿌리가 수없이 많이 있는 평평할 평, 평평할 평. 다음은 여름하입니다.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걷는다. 머리에 삿갓이나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걸어야 하는 여름하, 여름하, 여름하. 다음은 배울학입니다. 양손에 가르침을 들고 교실 지붕 아래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배울학, 배울학, 배울학. 양손에 가르침을 들고 교실 아래에서 공부를 하니까 글자가 보인다. 볼견을 쓴 깨달을각, 깨달을각, 깨달을각. 다음 다룸가죽이 위에도 발모양, 둥근성, 아래에도 발모양, 둥근성을 돌아가면서 지킨다는 다룸가죽 위, 다룸가죽 위. 나라한. 나뭇가지에 해가 뜨는 동쪽의 나라. 위대한 우리나라를 뜻하는 나라한, 나라한, 나라한. 가죽혁입니다.
소가죽을 벗긴다. 소머리를 벗기고 몸통을 좌우를 벌리고 아래로 늘린 가죽혀, 가죽혀, 가죽혀. 다음 진흙근입니다. 가죽처럼 질기고 차진 흙이 진흙근, 진흙근, 진흙근. 다음 한나라한, 한수한입니다. 양쯔강물 하류에 진흙 땅에 나라를 세웠던 한나라한, 한나라한, 한나라한. 그러면 32강에서 배웠던 글자 빠른 배속으로 복습 두세 번 꼭 하시고 이제 33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